자, 여러분 유명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우표에 나오기도 하죠. 자, 여러분 부등식계에 또 유명한 수학자님이 계십니다. 코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렇게 우표로 나왔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표에 나올 만한 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시처럼 우리 부등식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여러 방면에 아주 일인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표에 나올 때 선생님한테 자랑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 같이 공부할 텐데요. 끝장낼 개념 오늘도요, 이렇게 3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1차 부등식의 풀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짚어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복잡해진 것도 좀 다뤄야겠죠.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방정식 때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었죠. 개수가 분수나 소수인 경우에 자, 우리가 1차 부등식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정리도 하면서 문제도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을 한번 꽉 정복해 보기로 하고요. 개념부터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부등식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부등식이 뭔지, 그리고 부등식에 있어서 해가 뭔지 그런 거 해봤고요. 가장 중요하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하고는 달리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뭔가 문제가 있었죠. 자, 양수일 땐 괜찮은데 만약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 알고 있으면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부등식 풀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2개의 부등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얼른 보면요. 1차 방정식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항이 최고창으로 있는 방정식이 바로 1차 방정식이었잖아요. 미루어 짐작컨대 1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최고차가 바로 1차항이 있으면 1차 부등식이다, 이런 짐작이 들 거예요. 얼른 딱 보면요, 여기도 1차항이 있고요, 여기도 1차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1차 부등식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 1차 방정식 때도 경험이 있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얘를 좀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몇 차 부등식인지 알고 싶으면 한쪽 변으로 좀 몰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 옛날에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3x 플러스 7 같은 경우는 좌변에 있으니까 그냥 둬도 되고요. 자, 여기 우변에 있는 건 이제 분배 법칙으로 좀 풀고 난 다음에 이항시키도록 할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x 플러스 7이 있는 쪽으로 이제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럼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이항을 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단지 이항만 했을 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 가고 없는 자리 0만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3x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요, 10이 0보다 작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맨 끝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거짓인 것으로 이제 판명은 됐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얼른 봐서는 1차항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없죠. 그러니까 여기 다 넘겼을 때 이쪽이 0인 상태에서 이쪽이 이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쪽이 여전히 1차 식이어야지 전체적으로 1차 부등식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1차 부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여기는요, 4x 마이너스 4. 자, 넘어와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고요.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자,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차식이죠. 그래서 지금 말한 요 조건에 맞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1차 부등식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을 얼른 봤을 때는 이제 그럼 1차 부등식인 줄 알았는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자, 꼼꼼히 어떻게 따져야 돼요? 우변에 0만 남기고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서 동류항 정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전히 좌변에 1차식이라면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차 부등식을 따져보는 건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 1차 부등식이 실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좌변으로 다 옮긴 것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풀이한다? 그건 아니고요. 자, 풀이를 할 땐 좀 달라집니다. 자, 비교해서 같이 보라고 지금 밑에다 그대로 적어줄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전부 다 이제 몰아서 갔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그게 아니라 해가 누군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x-4가 8보다 큽니다. 라는 요 1차 부등식을 그러면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때는요. 모든 항들을 다 좌변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x가 있는 1차항,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는 1차항만요. 좌변으로 옮깁니다. 자, 지금 4x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8이 이항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4가 이항이라서요. 상수항을 우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4x가 12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4x가 12보다 크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x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x 1차항의 개수인 4로 어떻게 될까요?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4x도 4로 나누고요. 양변을 똑같은 수로 양수로 나누어요. 지금 같은 게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변하고요. 만약 여기 있는 게 음수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누되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좌변에 x만 남게 될 거고요. 자, 약분까지 하면 x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 바로 이 1차 부등식에 무엇을 찾게 되느냐? 해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자연수만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만 해로 딱딱딱 떨어지게 찾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요. 특별히 자연수가 해다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의 범위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의 값으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크기만 하면요. 그런 수들은 모두 다 여기 넣었을 때 참말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차항을 전부 다 좌변으로 옮기고 상수항을 모두 우변으로 옮긴 다음에 양변을 1차항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줘서요. 결국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게 바로 1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부등식 풀이까지 짚어봤으니까요. 개념 확인 문제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아까 잠깐 봤는데요.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2x인데 2x가 넘어오게 되면요. 이 항들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 부등식 아니고요. 자, 여기 3x, 3x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괄호 있어서 이렇게 분배 법칙 풀어보면요. 6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완전히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요. 동료항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되어서 좌변이 1차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배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가 얘가 넘어와서 이항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얘는 사라지지만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항이 있는 거죠. 2차식이 있기 때문에 3번 아니고요. 자, 4번 분배법칙으로 풀면 3x제곱 마이너스 3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2차항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요. 1차식이 되기 때문에요. 4번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뭐 볼 것도 없죠. 여기 등호기 때문에 1차 방정식입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인 거 판별할 수 있었고요. 자, 판별은 저렇게 하지만 해를 구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죠. 자, 두 번째 개념 확인 문제. 자, 1차 부등식을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풀 때 4x에 1차항이 넘어왔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상수항이 넘어왔죠? 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양변을 이제 1차항의 개수인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x는 여기는 약분돼 없어질 거니까 x만 남고요. 여기 2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해는 바로 요것이 되겠고요. 자, 요걸 이제 수직선이 나타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2가 이제 경계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뭐 얘 앞뒤로 하나씩만 적어줘도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도 적어주시고요.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면 꽉 찬 동그라미. 여기 지금 등호가 없다는 건 x에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빈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x가 더 크죠? 크면 오른쪽에 있는 수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수직선 나타내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2번 한 번 더 해보자. 3x. 자, 2항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7x. 2항만 했을 뿐이니까요.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2항에 오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됩니다.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드디어 바뀝니다.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4니까요. 2가 되겠죠. 따라서 해는 바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는요. 아까처럼 경계선수 하나 쓰고 1, 3 정도 양쪽 적어주시고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꽉 찬 동그라미 x가 2보다 크죠. 크면 오른쪽으로 여러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강의가요. 이 1차 부등식의 풀이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자, 이제 약간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만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괄호가 있는 것부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도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교재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모칸을 채울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를 먼저 풀어야겠죠. 그때 어떤 법칙을 이용할까요?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괄호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도 좀 해봤어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가 들어있는 그 1차 항은요. 어디로 갈까요? 좌변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상수항은요. 그래요. 우변으로 이 항에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좌변에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신다면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도 아주 가볍게 풀 수 있겠죠. 자, 1번만 뭐 우리가 괄호가 있다라는 거고요. 2번, 3번은 사실 1차 부등식의 풀이 그 기본 아닙니까?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괄호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1번, 2번, 3번, 다 괄호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괄호를 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분배 법칙으로 풀어보면 5x 마이너스 5, 20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역시 풀면 3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자, 5x에 넘어오면 플러스 3x. 자, 이 항만 했을 뿐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전혀 변하지가 않죠. 자,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면 8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x항의 개수 8로 여러분 나눠주시면 양수인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부동호 방향 안 변합니다. 따라서 x는 8분의 1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비교해 볼까요? 오른쪽에만 괄호가 있어요. 아, 그럼 얘는 일단 대기하도록 하고요. 자, 얘만 분배 법칙으로 풀어볼까요? 그럼 2x 마이너스 2, 4, 8. 자, x 옆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옆에 넘어와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x만 남길 거기 때문에 양변을 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뭐 나눠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음수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등호는 그대로고요. 자, 마지막 3번 갑니다. 자, 3x 마이너스 7이고요. 5, 자, 여기부터 풀어야 되죠. 뺄셈보다 곱셈이 먼저니까 마이너스 5x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항시키기 전에 각각의 변에서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5로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자, 3x 옆에 누가 올까요? 플러스 5x가 되어서 옵니다. 이항했으니까요. 25 옆에 누가 올까요? 플러스 7이 되어서 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요. 동량 정리하면 여기는 8x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3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8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요. 8로 나누니까 8, 4, 30 이렇게 되나요? 오, 그래서 우변은 4가 되면서 x는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으로 3번 문제, 우리 3개의 문제를 같이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괄호만 분배 법칙으로 잘 풀어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도요. 우리가 이미 방정식 때 한번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샘플로 이제 각각 하나씩만 보여드리고 실제로 문제 푸는 것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괄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각각의 문제점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또는 이게 상수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예요. 그렇죠? 자, 소수인 건 그대로 사실 풀어도요. 풀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수점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방정식 때도 그랬지만 양변을 적절하게 우리가 수를 곱해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면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위 이른바 소수점 없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거 같은 경우 기억하시죠? 여기다 뭘 곱해주느냐? 뭘 곱해주느냐? 10의 거듭 제곱들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10, 100, 1000 같은 거 곱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10, 100, 1000 뭐 이런 것들 중에 곱할 거 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소수점 아래로 몇째 자리까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째 자리까지 있고요. 여기는 첫째 자리까지 있고요. 여기가 둘째 자리까지 있죠. 그럼 얘 같으면 10만 곱해도 되지만 얘네들 같으면 100은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을 곱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죠. 그럼 양변에 똑같이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x가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소수점 하나 물리고 100을 곱하는 거니까 40이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1 되는 거니까 x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는 개념만 잡는 거니까. 자, 여기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있는 분모들이 문제인 거죠. 아, 우리 방정식 때 경험이 있어요. 4, 3, 4. 이 분모들의 뭘 곱해준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도 충분한 거죠. 그럼 4하고 3의 최소 공배수 누굴까요? 4, 3, 10입니다. 자, 그래서 각 항마다 12,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역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여기 12를 곱하면 약분해서 3x가 되고요. 자, 여기 12를 곱하면 약분해서 4가 남지만 분자랑 곱하면 2, 4, 8x가 되고요. 자, 마지막 역시 약분해서 3이 남지만 3, 5, 15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요 1차 부등식을 풀면 이것을 만족하는 것과 같은 해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수가 이렇게 정수가 아닌 경우에 문제점 해결하는 것 방정식 때랑 같고요. 우리 어차피 양수를 곱할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제 문제를 이제 진짜 해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수인 것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소수점 아래 몇 자짜리까지 있나 고 봤더니 여기는 10만 곱해도 충분합니다. 100 곱해도 되고 1000 곱해도 돼요. 근데 수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10만 곱해도 충분해요. 그럼 여기는 5x 되고요. 자, 여기는 8이 되고요. 양수 10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7x-3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5x 옆에 마이너스 7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 옆에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1보다 작고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음수를 양변에 나눌 거기 때문에요. 자,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2분의 11보다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1차 부등식의 해는 x는 2분의 11보다 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 문제 같이 한번 연달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수, 소수도 있고요. 정수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점 때문에 문제니까 이 소수들을 위해서 양변의 곱할 수를 찾아봅시다. 소수점 아래로 첫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을 곱하는데요. 자, 여러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16으로 잘 바꿔요. 얘는 문제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차라리 여기다가 뭘 써주세요. 자, 각 양변에 10을 곱한다. 이렇게 아예 써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여기는 40x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4x고요. 여기도 10을 곱할 거니까 50입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40x 옆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이항만 시켰으니까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44x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34 이렇게 되나요?
됐죠? 40, 50? 자, 그럼 x만 남기고 이제 마이너스 44를 양변에 나눠줘야 되는 건데요.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44분의 34 이렇게 되고요. 자, 기하분수를 좀 고쳐봅시다. 자,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2로 한번, 자, 22분의 이렇게 되면 17 이렇게 되나요? 그래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2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것 중 개수가 소수인 것 한번 다루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개수가 분수인 경우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래요. 바로 분모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4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기 때문에 4와 3과 6을 모두 다 한꺼번에 혼내줄 수 있는 그 누굴까요? 4, 3, 6의 최소 공배수 바로 12가 되겠죠. 자, 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뭐 각항에 뭐 12를 곱한다 이렇게 아예 써주시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2를 곱하면 약분해서 3이 남으니까 3x 여기 12를 곱하면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4, 2, 8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12 곱하면 약분해서 2가 되니까 5, 2, 10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암산하는 것도 자신이 없으면 각 항마다 아예 12를 다 곱해놓고 그거 보시면서 아예 다루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3x는요. 넘어가게 되면 10 더하기 8 이렇게 되어서 3x가 18보다 큽니다. 자, 이제 양변에 3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부동화 방향 바뀌지 않고요. 약분해주면 6, 3, 18인가요? 자, 그래서 x는 6보다 큽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마지막. 자,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분자에 이제 다항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괄호가 없더라도 한꺼번에 분모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다 한 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분모에 5하고 3이 있습니다. 5와 3의 최소 공배수 15를 곱하면 되겠죠. 뭐 이른바 5와 3을 다 곱하면 5는 약분되고 3만 남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3 곱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괄호 처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는 15 곱하면 약분해서 5 되는데 4x 마이너스 1 전체 다 곱해야 된다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분배 법칙으로 풀면 사실 이 문제 괄호가 있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3이 6x 더하기 3, 3은 9고요. 5, 4, 20x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6x 옆에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5 옆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4x가요. 마이너스 14보다 작습니다. 자, 마이너스 14를 양변 나눌 거예요. 그러면 x는 부동호 방향 바뀌고요. 같은 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바로 1차 부등식 해는 x는 1보다 큽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총정리해드렸고요. 괄호가 있는 경우와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들의 어떤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이건 반드시 비단 이 1차 부등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정식 부등식에 모두 해당되는 공통인 내용이니까 여러 번 반복하셨으니 아마 오늘 자신 있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기본들 가지고요. 우리 문제로 뛰어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쉽긴 하지만 문제가 좀 많아서 여러분 호호호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해한 것들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꼭 풀어보시길 선생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문제로 뛰어넘기 역시 4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이 있고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드디어 또 나왔다. 자, 자연수 x 중에서 16의 약수인 것의 개수를 한번 구해서요. 걔랑 24의 약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서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1차 부등식 먼저 풀어야 되겠죠. 자,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괄호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12에다가 괄호 풀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괄호만 풀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자, 여기도 풀어볼게요. 그럼 3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건 각자 좀 집안 정리 좀 합시다. 자, 마이너스 x에 둘이 더하면 22, 3x에 둘이 더하면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x 옆에 2항에서 넘어오느라 마이너스 3x
2 옆에 넘어가거라.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x로 동류항 정리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0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만 했으니까요.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생겼어요. 자, x의 개수로 나눌 건데 이 녀석이 바로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x만 남기고 넘어가되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 약분하면요. 5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 자, 이게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으면 이게 이제 바로 해가 되는데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연수 중에서 5보다 작은 것들만 여러분이 챙겨서 해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2, 3, 4. 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5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바로 해가 돼요. 여기 1차 부등식 해고요. 자, 이 중에서 16의 약수인 것의 개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중에 16의 약수 누굴까요? 자, 16의 약수 일단 1 있고요. 2 있고요. 3 되나요? 안 되죠. 3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니까 4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3개가 먼저 있습니다. 자, 24의 약수는 누구일까요? 1 되고요. 2 되고요. 자, 이번엔 3이 돼요. 4도 되죠? 자, 그럼 모두 몇 개? 4개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요. 이 3개, 4개 합해서 7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답 바로 그 개수 7을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연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범위는 자연수만 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필수 문제 두 번째.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문제 일단 풀어가면서 1차 부등식 요것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도 일단 1차 부등식 해는 구하지만 그중에서 자연수들만 뽑아내야 돼요. 문제 풀면서 이런 밑줄이나 필요한 것들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우선 풀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뭐가 문제냐면 여기 개수가 바로 분수인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가 있고 분모 3이 있으니까 분모가 3밖에 없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3x 되고요. 마이너스 3은 여기는 3 곱하면 약분되어 없어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7 이렇게 됩니다. 자, 3x 옆에 2항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x 되고요. 17 옆에 2항에서 가면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둘이 더하면 4x 되고요. 둘이 더하면 20이 되겠죠. 자, x 이제 1차항의 개수로 바로 4로 양변 나눌 건데요.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안 변합니다. 자, 약분하면 5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수만 끄집어내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5보다 작은 수 중에 자연수는 누굴까요? 1, 2, 3, 4. 역시 5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끄집어냈으니까요. 이것들의 뭘 구하라 그랬죠?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이 이제 넷이군요.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이고요. 6. 6에다 4 더하면 10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합은 1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는 개념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해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보시면 문제 약간 응용이 되면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를 더 마무리,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마무리 시켜주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x만 골라서 더해준다, 뭐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아무리 여기까지 잘해도요, 그 다음 마무리를 못하면 우리 실력을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 문제 이제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만 이제 미지수여야 되는데 여기는 x의 개수들 중에 하나가 이제 a로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수 a의 값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대신 뭘 가르쳐 줬냐면 아예 해를 줬어요. 자, 이런 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해볼만 합니다. 자, 일단 a는 상수니까요. 수 취급해서 우리 푸는 대로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x항만 일단 좌변으로, 자, 얘가 넘어가야겠네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8 옆에 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면 이제 동류항 정리하게 되면 a-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5x-2x면 5-2에서 3x 할 거니까. 자, 일단 x를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 같은 걸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선생님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넘겨서 나눠주는 거니까 a-2로 나눠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변에 더하고 뺄 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개수로 나눠줄 때 있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이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상수 A라고만 얘기했지 A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보도 일단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가 지금 양수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직 여기서 이런 판단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해를 가르쳐 줬죠. 지금 보면 여기서 해를 이제 다 풀어보면 x가 4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해가 나오려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되어서는 될까요? 좌변이 xx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된 거 보면 어떤 게 숨겨져 있느냐면 a-2가 바로 음수다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하.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러면 결국 얘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2분의 -12가 바로 4가 되어줘야지만 이런 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 넘어갈 겁니다. 그럼 -12는 4 곱하기 a-2 이렇게 되겠죠. 자, -12는 4a -8 넘어갈까요? 그럼 -12 더하기 8은 4a 이렇게 돼서 -4는 4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를 넘겨서 나눠주면 a는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말과 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넘어가면 결국 a는 넘어가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a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맞나요? -1이니까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이게 되겠죠. a는 -1입니다. 이렇게 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해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서술형으로 답할 때 x의 개수가 바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된다면 문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서술형 답안지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A는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1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워졌죠? 자, 어쨌든 이 1차 부등식을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분모에 4와 2가 있으니까요. 각 항을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4 곱해주면 X 될 거고요. 여기 4 곱해주면 약분해서 2가 남을 겁니다. 조심할 것, 이 옆에 분자를 통째로 곱해줘야지만 제대로 식을 우리가 풀어나가게 된다. 4 곱할 건 여기도 4 곱해야 되겠죠? 4 이렇게 되고요. 자, x-2a에 플러스 2x가 4보다 작다. 자, 동류항 정리하면 3x 얘 넘어가면 2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3이라는 확실한 수,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요. 넘겨서 나눠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수 직선 위에다가 한번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뿐이어야 되잖아요. 0, 1, 2 이 정도 한번 써놓고요. 자, 지금 이게 어떤 하나의 수예요. 이 수가 있으면 빈 동그라미고요. 이 수보다 x는 작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범위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디가 되느냐 문제인 거죠. 이 범위 안에 자연수는 1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1만 있으려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서는 1이 그 속에 포함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지만 바로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땐 자연수 2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3분의 2a 플러스 4는 일단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만약에 여기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 빈 동그라미니까 이 범위 안에 1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수 자체가 1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2가 되어선 될까요? 2가 되어선 되죠. 왜냐하면 이 수 자체가 2가 되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빈 동그라미니까 2는 절대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는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수 자체가 1이 될까? 1이 되면 빈 동그라미 그때는 자연수가 1이 이 범위 속에 안 들어가는구나. 얘는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얘는 돼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제 A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각항을 일단 3으로 좀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 2A 플러스 4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A만 남길 거니까 일단 4부터 빼야 되겠죠? 자, 여기 4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 자, 여기 4 빼면 이거 없어질 거고요. 자, 여기다 4를 빼면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A만 남기기 위해서는 2로 각항을 다 나눠줍니다. 2는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A가 선생님 위에다 좀 적어볼까요? 위로 올라가 보자. A는 정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 부등식 푼 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A가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는 누굴까요? 자, 마이너스 0.5보다는 크니까 0 들어갈까요? 0은 들어가요. 자, 그럼 A는 0 하나 나오고요. 1 들어갈까요? 1 들어가죠. 등호가 되어 있으니까. 자, 1 들어갑니다. 만약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은요. 이것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등식이니까요. 수직선에다 나타내주면 좋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적고요. 여기 1 적어서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는 같거나 작으니까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누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나타내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음수니까 0이 여기 있구나. 0하고 1하고 1은 까만 동그라미 됐으니까 0과 1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요. 정답은요. 0과 1을 더해서 바로 1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무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조건 1번, 조건 2번이 있는데요. 조건 2번을 여러분이 차근히 잘 풀어서 이 범위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수만 찾아내어서 마무리 그 값들의 합까지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가 좀 찬찬히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난도 문제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뒀다가 다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들 여기다 얹어서 선생님의 팁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부등식의 풀이는요. 어쨌거나 좌변에 x만 남기고요. 우변에 수가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주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되겠죠? 자, 부등식의 해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한다는 걸 수직선에 나타내면요. 자, 빈 동그라미 하고요. 그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색칠해 주시면 바로 그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